평균 퇴직 50.5세, 그런데 72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 22년의 간극,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언론과 정부 기관의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법정 정년 60세는 그저 서류상의 약속일 뿐 대부분은 그 나이가 되기 한참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25년간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김도진 부장. 그의 나이 52세. 그에게 부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한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가족을 지탱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구조조정 소문에 뒤숭숭할 때도 그는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그에게 정년은 당연히 보장된 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은 것은 차가운 권고사직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회사로부터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 그리고 한순간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수십 배로 어깨를 짓누르는 공포였습니다. 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대가 37.7%에 달하며 정년을 채우는 경우는 고작 11.2%에 불과합니다. 김 부장은 자신이 그 냉혹한 통계 속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아직 대학생인 자녀의 학자금과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떠올리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부모와 청년 자녀 사이에 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낀 세대의 무게를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몇 달간 재취업에 나섰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존중받던 김도진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든 비싼 그리고 시대에 뒤처진 구직자일 뿐이었습니다. 25년의 경력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든 족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아내의 한숨소리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한국의 중장년은 관리나 분석 직무에서 밀려나 단순 반복, 신체 직무로 이동하는 직무 단절을 겪게 됩니다. 결국 김 부장이 겨우 구한 일은 월급이 기존의 70% 수준인 시설관리직이었습니다. 한 서울시 산하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재취업 시 소득은 평균 23% 감소하는데 그의 추락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깎여나간 것 같은 비참함과 함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김도진 부장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연공서 연령 임금 체계 아래에서 기업은 고임금 중장년층을 부담스러워하며 조기 퇴직을 유도합니다. 둘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된 일자리 퇴직과 실질 은퇴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에 다니던 이진우 차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나이 51세. 그는 40대 후반부터 회사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감을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건강한 위기감으로 전환했습니다. 동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회사의 미래를 걱정할 때 그는 주말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회사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말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지금의 준비가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분야로 전기, 소방, 산업 안전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정보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차장은 퇴직 후 정부의 중장년 경력 지원제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에서 몇 달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전문가로 성공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했다는 짜릿한 성취감과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소득 감소는 있었지만 그는 이를 추락이 아닌 연착륙이라 여기며 만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기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김도진 부장은 설마 하는 안일함과 과거의 명함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자부심 속에서 변화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는 위기감을 공포와 절망으로 키우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반면 이진우 차장은 반드시 온다는 위기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준비의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미래 수요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며 다가올 파도를 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퇴 크레바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한 5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40대 후반, 당신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에만 머물지 말고 나의 두 번째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명함이 아닌 기술을 준비하십시오. 여러 조사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유망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게차, 전기기능사 같은 기술 자격증이나 고령화 사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에 기술이 더해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셋째,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십시오. 거창한 코딩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MS 오피스를 능숙하게 다루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고 소통하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내 돈처럼 활용하십시오. 중장년 경력 지원제, 국민내일 배움카드, 각 지역의 50+ 재단 등 찾아보면 당신을 도울 자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당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섯째, IRP 계좌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십시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IRP 계좌를 통해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최대한 길게 운용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0대에 밀려나 70대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 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킬 구체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두 번째 명함을 준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